재호와 성민은 요즘 부쩍 늘어난 부부싸움에 지쳐 있었다. 어느 날 둘은 근처 카페에서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다가 성민이 엉뚱한 제안을 내놓았다. 재호야, 요즘 와이프랑 많이 싸운다면서? 재호가 고개를 끄덕이자 성민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이런 건 어때? 우리 와이프들 서로 바꿔서 데이트해보자고.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재호는 깜짝 놀라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야, 왜 안 돼? 어차피 둘 다 요즘 스트레스 쌓여 있고 좀 색다른 경험해보는 거지. 딱 하루 동안만 말이야. 생각해봐. 둘 다 리프레시하고 새로운 시선으로 배우자를 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재호는 잠시 멍하니 생각하다가 피식 웃었다. 아니, 그게 가능할까? 와이프가 허락해 줄까? 성민아, 중요한 건 서로를 좀 더 이해해 보려는 거잖아. 하루쯤 색다른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그리고 솔직히 우리보다 와이프들이 더 재밌어 할 수도 있잖아. 성민이 뭔가에 홀린 듯 진지하게 말하자 재호는 이내 결심했다. 그래 뭐, 그럼 한번 제안해보자. 우리랑 와이프들도 좋은 시간 보내고 새로운 시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누가 알아? 둘은 그날 밤 와이프들에게 이 계획을 설명했고 예상외로 와이프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드디어 데이트 날이 다가왔다. 자, 오늘은 와이프 교환데이. 성민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각자 서로의 와이프와 함께 다른 장소에 펜션을 예약해둔 두 사람은 약속한 대로 각자 하루 동안 낯선 상대와 데이트를 즐기기 시작했다. 그날 성민은 재호의 와이프와 고즈넉한 펜션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고 재호는 성민의 와이프와 숲속 산책길을 거닐며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각자 새로운 관점으로 서로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었다. 그날 이후 성민과 재호는 와이프들과의 관계가 좀 더 유연해졌고 서로의 와이프들에 대해 이해하는 눈이 한층 깊어졌다. 제 친구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했고 저는 대학도 못 가서 무엇을 할지 고민하다가 도사관으로 복무한 후 중사로 전역했습니다. 그때 모아둔 돈이 조금 있었는데 친구가 좋은 투자 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제 돈을 몇 배로 불려주겠다고 했어요. 믿고 맡겼는데 그게 작전주였고 결국 제 돈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똑똑한 친구라 믿었지만 친구는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평생 그 빚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쨌든 내가 내린 결정이니 너 탓 아니야. 돈은 다시 벌면 되지라고 말하며 의연하게 받아들였지만 친구는 어떻게든 그 돈을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공사장을 다니며 몇만 원씩 저에게 갚으려 노력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친구가 저에게 갚는 돈도 줄어들고 연락이 뜸해지더니 결국 연락이 아예 끊어졌습니다. 그때도 친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평생의 친구를 잃은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큰 돈을 날렸지만 저도 군대에서 배운 성실함을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했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아내는 과분할 정도로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조금 그러한 쪽이다 보니 몇몇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은 저에게 어디 술집에서 데려온 거냐며 장난처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아내의 외모나 풍기는 분위기가 자칫 오해를 받을 법한 인상이었습니다. 아내도 배운 게 저만큼 없기에 직업 자체가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아내가 그런 식으로 보이는 게 싫어서 아내는 결혼 후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가정을 꾸리고 제 인생을 잘 살고 있었는데 연락이 끊겼던 친구에게서 결혼한다고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말없이 잠적해서 미안하다며 이제 결혼을 하는데 친구라고 부를 사람이 저밖에 없다며 자기 결혼식에 꼭 와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때 저는 친구에게 그 돈은 잊으라고 돈보다 소중한 게 우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용서했습니다. 그 돈 안 갚아도 되니 너의 인생을 살라고 했습니다. 이미 받지 않겠다고 결심한 터라 그 돈을 포기한 게 아깝지는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 다들 신부 화장하고 드레스 입고 꾸며놓으니 솔직히 세상에서 아름답지 않은 신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친구의 아내도
마찬가지로 화려해서 참 예쁘더군요. 그런데 결혼식 이후 친구네 부부를 만나게 된 자리에서 화려한 신부의 모습을 하지 않은 친구의 아내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몸은 마른 편이고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공부 좀 해본 것 같은 그 모습이 친구처럼 모범생 소리를 들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말도 없고 조용조용하며 친구에게 말도 하지 않고 조신하게 있는 모습은 정말 내조를 잘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외향적인 성격인 아내와 비교되더군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 식사가 나오기 전에 물컵에 제 것까지 물을 채워주고 수저도 꺼내서 세팅해 주더라고요. 아내에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이어서 같은 여자인데도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 녀석은 기가 약한 줄 알았는데 아내를 꽉 잡고 살고 있는 걸 보니 대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은 이유는 오히려 저는 반대로 아내에게 꽉 잡혀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집안일을 하면서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살림을 하기에 경제권을 가져가 버려서 저는 용돈을 타서 써야 했습니다. 친구는 아내를 꽉 잡고 살면서 경제권도 가지고 서로 다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게 부럽기도 했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나서 집에 오니 아내는 저에게 밤늦게까지 혼자 어딜 싸돌아다니고 화까지 내고 있으니 같은 여자인데 이렇게도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 잘못한 일도 없는데 그냥 얼마 전에 결혼한 친구 부부와 저녁 식사하고 왔다고 했더니 그 대답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어디 가서 딴 여자 끼고 논 거 아니냐며 저를 의심하더군요. 해명하다가 싸움까지 번져서 친구와 통화하며 해명했고 그날 저녁에 부부끼리 모여서 한번 놀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넷이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아내도 제 말을 사실로 알게 되니 자리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분위기 띄우는 걸 잘해 노래방에서 탬버린을 흔들며 분위기를 띄우기 시작했는데 친구의 아내는 적응을 못한 듯 구석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서로의 배우자가 완벽하게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친구는 제 아내를 신기한 듯 쳐다보고 저는 조용히 있는 친구의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친구도 노는 성격이 아니라 분위기를 띄워보려 했지만 아내의 텐션을 따라가지 못했고 아내가 친구 옆으로 바짝 다가가 앉더니 친구에게도 노래 한 곡 하라고 하며 같은 시절을 살아온 우리 세대라면 모를 수 없는 노래들을 주르륵 예약하더군요. 친구는 처음 보는 모습처럼 신나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내성적이고 말이 없던 친구가 저렇게 신나게 놀고 있으니 괜히 저까지 뿌듯하기도 하고 아내에게도 고마웠습니다. 친구와 아내가 노래를 부르며 마이크를 놓지 않자 자연스럽게 저는 친구의 아내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왜 신나게 놀지 못하냐고 물으니 친구 아내는 이런 분위기는 잘 적응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신나는 노래들이 끝나고 다음 예약된 노래가 나오는데 잔잔한 발라드가 흘러나왔습니다. 친구와 아내가 신나게 놀다가 뭐야 하면서 다음 곡으로 넘기려는 순간 저는 마이크를 뺏어서 친구, 아내와 함께 나가 둘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번갈아가며 한 소절씩 노래를 부르며 말없이도 눈치껏 저를 따라오는 모습이 곡불장군인 아내에게는 느끼지 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부부 두 쌍이 뭐가 서로 잘 맞았는지 결혼 후 신혼집도 가까이 구한 친구, 부부와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가까워지니 아내는 언젠가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저와 친구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좋은 직장에서 대우받고 돈을 잘 벌어온 것 같아서 저를 비교하며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돈도 잘 벌어온다라는 식으로 제 속을 긁어대길래 저도 친구 아내와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누구 아내는 남편이 한마디 하면 찍소리도 하지 않는다며 싸우게 되었고 그날은 서로 비교를 해서 심각한 싸움으로 번져 집을 뛰쳐나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혼자 마시기 그랬기에 친구를 불러 함께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시다가 아내와 싸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말에 친구의 눈빛이 조금 바뀌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러다가 친구가 제안을 했습니다. 와이프를 서로 바꿔서 데이트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저는 처음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듣지도 않았습니다. 친구는 아내를 꽉 잡고 사는 줄 알았는데 자주 싸우기도 했나 봅니다. 그때마다 친구 아내도 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가 자유분방한 건 제가 그만큼 아내를 존중해주기 때문이라는 말을 꺼내며 자기 남편이 저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아내를 바꿔 데이트해보자는 제안을 한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친구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제안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친구와 저는 서로의 아내와 데이트를 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하루 정도 재미로 해보는 거야 라고 친구가 말하자 저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아내가 각자의 남편과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어떤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서로의 아내에게 그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던 아내와 친구의 아내는 이내 웃으며 응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 한켠에서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친구와 얼마나 잘 어울릴지, 친구 아내가 저와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데이트 날이 다가오자 저는 친구, 아내와의 만남에 대한 긴장감이 커졌습니다. 친구와 저는 약속한 대로 오전에 친구 아내를 데리러 갔습니다. 친구 아내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에 조금 놀랐지만 그 모습이 또한 매력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카페로 가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아내는 평소에는 조용하고 내성적이라고 느꼈지만 저와의 대화에서는 조금씩 편안해 보였습니다.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예상외로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그녀는 책 읽는 걸 좋아했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잘 이해해 주었습니다. 점차 분위기가 무르익자 우리는 서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고 이 과정에서 친구 아내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아내는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둘이서 보낸 시간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친구에게 묻자 친구는 아내와의 데이트가 생각보다 잘 맞아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아내도 친구와의 대화가 재미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모습을 들으니 조금 씁쓸한 기분이 들었지만 동시에 친구 아내와의 시간도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서로의 데이트 후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우린 또 한 번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서로의 아내가 각자의 남편에게서는 느끼지 못했던 점들을 서로에게서 발견하고 이런 점들이 마음에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내는 내가 좀 더 신경 써주고 배려해주면 좋겠다고 했고 친구 아내는 당신의 솔직함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가며 우리는 서로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 이런 관계가 우리 부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경험은 우리에게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서로의 가치관을 재조명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친구와 저는 이 경험이 부부 관계를 더 단단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내와 친구 아내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우리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고 서로의 아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며 서로의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각자에게 필요한 점들을 고치며 더욱 끈끈한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절대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저 서로의 좋은 점만을 비교하는 아내들의 못된 습성을 이번 기회에 바꾸자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친구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펜션으로 향하면서도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는 이 계획이 내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취소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펜션에 먼저 도착한 제 아내가 전화를 걸어와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불평하며 친구 아내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마음을 다잡고 친구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펜션으로 급히 차를 몰았습니다. 펜션에 도착했을 때 친구 아내는 매우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녀는 얼음처럼 굳어 있었고 상황이 어색하게 흘렀습니다. 그 순간 제 아내가 저에게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 사진은 친구가 버려놓은 술판을 배경으로 친구와 함께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내 덕분에 저도 화가 치밀어 올랐고 준비해 놓은 고기와 술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놀기 시작했죠. 친구 아내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은 참 배려가 깊은 천상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 아내의 술잔에 술을 따라주다가 저도 모르게 아내를 떠올리며 잠시 정신이 팔렸고 그러다 보니 술이 넘쳐 흘렀습니다. 어이쿠 하며 미안하다고 말하며 친구 아내에게 쏟아진 술잔을 치우다가 그녀와 손이 맞닿게 되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눈을 응시하게 되었고 그 찰나의 순간은 마치 결혼 전의 설레임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우리는 주기적으로 데이트를 즐기고 있습니다.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결혼 생활을 더욱 깊이 즐기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웃으며 서로를 지지하며 행복한 시간을